서비스국이 새 지침에 따라 미국 내 영주권 신청자들인 I-485 제출자들에게 왜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지,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해야 할 상황 등을 묻기 시작한 것으로 미 이민 변호사 협회가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I-485 제출자 등 상당수 이민 수속자들은 어떻게 답변해야 예외를 인정받아 이민 수속을 유지할 수 있을지 크게 부심하고 있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서비스국 USCIS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자들의 대다수에게 본국행을 요구하겠다는 새 지침을 실행하고 나섰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은 미국 내에서 이민 신분 추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인 I-485를 제출한 이민 수속자들에게 새로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것으로 미 이민 변호사 협회가 확인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새로 답변을 요구한 질문들 중에는 왜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또는 본국의 미국 영사관 수석인 CP 수석을 맡고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미 미국 비자가 만료된 오버스테이인 경우 왜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계속 머물고 있는지를 설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문들인 미국 시민권자의 가족관계 증명, 교육 수준, 영어 숙달 능력, 납세 기록, 고용 기록, 미군 복무 여부 등을 함께 질문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이민 변호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 변호사 협회는 이민 서비스국이 새 지침에 따라 새로 질문을 해옴에 따라 상당수 미국 내 영주권 수속자들이 어떻게 답변해야 예외를 인정받아 미국 수속을 유지하고 있을지 크게 부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민 서비스국이 곧 추가 세부 내용을 공표할 것으로 보고 서둘거나 속단하지 말고 전문가들과 협의해 답변 준비에 착수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미 이민 변호사 협회 등 이민 옹호 단체들과 외국인재들을 채용하고 있는 미 첨단학계는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서비스국이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할 대상들을 보다 확대할 가능성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법 이민을 통제하면서 미국에 피해를 입힐 제3세계 출신들을 억제하는 대신에 미국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고학력, 고숙련 외국인재들은 우선 환영한다는 입장이라고 미 이민 변호사 협회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H-1B 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들 중에서 미국 석박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첨단 분야 외국인재들에게는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하는 특단의 조치가 나올 것으로 미 이민 변호사 협회와 미 업계에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과 메타, 애플,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미국의 첨단 대기업들은 외국인재들에게 H-1B 비자는 물론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주고 있어 이번 조치로 이들이 대거 본국으로 돌아가 장기간 머물러야 하는 사태를 빚어 미업계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수 있다며 예외 인정을 확대를 위한 강력한 로비에 돌입한 것으로 워싱턴 포스트 등 미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 이민 서비스국이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할 대상들을 결정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수속을 허용받을 수 있는 범주들로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들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민국이 새로운 질문을 해올 경우 스폰서 기업들의 고용계약 증명과 경제기여,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 증명, 비자 위반 사실이 없다는 증빙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해야 할 것으로 권고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기본이 아니라 이민국 재량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민 서비스국이 미국 수속을 계속 허용할 대상들을 판정하는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첫째, 이민 서비스국이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계속 허용할 가능성이 높은 비자 범주들로는 이민 의도로 인정받고 있는 두 가지인 H-1B 전문직 취업 비자와 L-1 주재원 비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민 의도로 인정한다는 뜻은 비이민 비자를 받는 즉시 영주권 신청을 허용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미국서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는 영주권 수속도 미국 내 I-485 제출을 통한 AOS 이민 신분 조정으로 계속 허용받게 될 것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둘째, 이 두 가지 비자를 소지하고 영주권을 수속 중인 사람들은 이민국의 이민 의도로 인정받고 있는 H-1B 비자나 L-1 비자를 아무런 비자 조건 위반 없이 유지하고 있다는 증빙 서류를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이민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 이 비자는 물론 영주권 신청을 스폰서해준 미국 기업들이 해당 직원이 고용계약을 유지하고 전문 기술로 회사는 물론 미국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나 서한을 준비해야 할 것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미국 스폰서들은 해당 직원이 이민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본국으로 돌아가면 CP 미국 영사관 수속에 상당한 시일이 걸려 미국 취업을 장기간 중단하게 되고 이는 회사와 미국 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것임을 부각시켜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넷째, 시민권자 직계가족인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들을 영주권 신청하고 있는 경우 미국 시민권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은 물론 신청자들이 본국으로 귀국할 경우 장기간 가족이별을 초래하고 생활고를 겪게 될 것임을 호소해야 할 것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밝히고 있습니다. 다섯째, 비교적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들어가는 미국 내 영주권 수속자들은 이미 수속 중 유효 비자를 잘 유지해오며 비자 조건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관련 증빙 서류들을 원본으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I-20, DS-2019, I-797 승인 서류 등 이민 관련 서류들을 원본으로 제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동시에 스폰서 회사의 페이스톱, 세금 보고서 등도 미리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O1 특수능력 비자와 P1 예체능 비자 등은 이민 의도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 내 수속이 절실한 증빙 서류들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하나씩 나눠 제출하지 말고 이민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모든 서류들을 완비해 한꺼번에 제출해야 한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백악관이 alien.gov라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형사범죄나 미국에 해를 끼치는 경우 불법이든 합법이든 가리지 않겠다는 강경 이민 정책을 선포하고 나섰습니다. 불법 체류자들과 함께 범죄 행위가 있는 합법 이민자들도 에일리언으로 부르며 불법이든 합법이든 범죄 행위로 의심되면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는 것이어서 보다 확대된 이민과의 전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은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과 함께 합법 이민자들일지라도 미국에 해를 끼치면 추방하고 합법 비자와 영주권 발급도 대폭 제한하려는 강경 정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백악관은 alien.gov라는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보다 확대된 이민 정책에 나섰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alien.gov는 영화 스타워즈 스타일로 꾸며져 있으며 불법이나 형사범죄 외국 태생 이민자들을 에일리언으로 부르며 외국인으로 간주하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써온 일리걸 에일리언이 아니라 그냥 에일리언이라고 칭해 불법 이민자뿐만 아니라 범죄 기록이 있거나 미국에 해를 끼치는 합법 이민자들도 이에 속함을 암시하고 있는 걸로 해석됩니다. alien.gov에 접속하면 그들이 우리 사이에 걷고 있다면서 외국 태생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들 속에 자리 잡고 이웃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서 쇼핑하고 자녀들은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에일리언들은 특히 모든 미국인 가정과 모든 미국 사회, 국가의 미래를 해칠 수 있는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수백만 명이 어둠 속에서 우리 사회에 숨어들어와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며 역대 대통령들과 정치인들은 미국민들을 보호하는 대신 실질적인 위협을 숨기고 에일리언의 침공을 가속화시켰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유일하게 숨겨진 위협에 대해 진실을 말하며 미국에 있어서는 안 될 외국 태생 에일리언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내려 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alien.gov 사이트는 이민 당국과 맞닥뜨린 외국 태생들의 숫자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는데 2기 출범 후 313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웹사이트 접속자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체포된 외국 태생들의 숫자와 형사범죄 혐의 출신 국가들을 게시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 펠팩스의 경우 출범 후부터 5월 하순 현재 145명이 체포됐으며 살인과 강도, 절도, 성매매와 성폭행, 마약, 사기, 납치 등의 혐의를 받고 있고 멕시코와 중남미 국가들, 중국 등 아시아 출신, 아프리카 출신들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 행위로 의심되면 아이스의 팁 라인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갱단원들의 이동, 아동 착취, 인신매매 등 범죄 행위로 의심되는 수상한 외국 태생들을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 불법 체류자들을 신고하면 연방 포상금은 없으나 형사 범죄자들은 물론 추방령을 무시하고 잠적한 이른바 도망자들을 신고해 체포하도록 도왔을 경우 아이스가 최대 $10,000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범죄 행위로 의심되면 불법 체류자들은 물론 외국 태생 합법 거주자들도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추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불법과 합법을 가리지 않고 범죄 외국 태생들에 대해선 에일리언, 외계인으로 취급해 체포 추방에 나설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 백악관의 새로운 시도는 모든 외국 태생들을 외계인으로 취급하며 미국인들의 무분별한 의심과 신고, 나아가 에일리언 혐오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경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형사범죄자들은 70만 명, 추방령 무시 잠적자들은 140만 명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판사를 추방 판사로 바꾸어 신규 임용하고 신속 추방령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 판사들을 현 회계연도에만 153명 신규 임용했으며 이민법원의 적재 건수를 400만 건에서 320만 건으로 대폭 감소시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서 새로 중점을 두는 전략은 연방 법무부 산하인 이민법원의 이민 판사들을 재편해 적체 건수를 대폭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신속 추방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트럼프 행정부는 700명의 이민 판사들 가운데 추방 대상자들에 대한 강경 정책에 미온적인 100명 이상을 해고 있습니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는 해고된 100명 이상의 이민 판사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군 법무관들을 대거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군 법무관 등 임시 이민 판사들은 6개월까지는 근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따라 정식 이민 판사들을 대거 신규 임용하면서 이민 판사의 역할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이민 판사들을 디폴테이션 저지, 추방 판사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현재 새로운 이민 판사를 모집하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추방 판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새로 임용되는 추방 판사들은 연봉이 $150,000에서 $200,000라고 연방 법무부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많은 지역에 근무하려 할 경우 25%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넷째,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모집 캠페인으로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 이래 153명의 추방 판사들을 신규 임용했습니다. 3월에 42명이 취임한 데 이어 5월에만 단일 그룹으로는 최대 규모인 77명의 정식 추방 판사와 난민 신청만을 전담하는 5명의 임시직 판사들을 이민법원에 배치했습니다. 다섯째, 추방 판사들의 새 역할은 이민법원에 계류 중인 적체 건수들을 대폭 감소시킨다는 목표 아래 무더기 기각해 신속 추방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2025년 1월에는 이민법원 적체 건수가 400만 건에 달했으나 1년 만에 350만 건으로 50만 건이나 대폭 줄인 데 이어 현재는 320만 건으로 더 줄여 모두 80만 건이나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법원의 적체 건수가 80만 건 감소한 것으로 추방 판사들이 그만큼 무더기 기각으로 종결 처리해 최종 추방령을 내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맞춰 형사 범죄자들과 형사 범죄자로 취급하는 최종 추방령을 받고도 출국하지 않은 이른바 도망자들을 추방 체포하는 표적 단속에 전력 투구하고 있습니다. 톰 호먼 국경총수에 따르면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 가운데 형사 범죄자들은 70만 명이나 되고 추방령을 무시한 잠적자들만 해도 14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영주권 수속을 중지시키는 새 지침으로 미국 내에서 이민 수속을 진행해온 150만 명 이상이 본국으로 귀국해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비이민 비자에서 이민 신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I-485 신청자들은 가족 54만, 취업 17만 명을 포함해 124만 명,
미국에서 대기하고 있고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인 H-1B 비자 소지자들도 130만 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이민 수속의 마지막 단계에서 I-485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는 AOS 이민 신분 조정을 전격 중지하고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CP 컨슐러 프로세싱을 요구하는 새 정책을 공표하자 이민 사회가 대혼란과 공포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을 받으려면 특별한 사정을 예외로 인정받지 않는 한 수백만 명이 본국으로 돌아가 미국 공관에서 이민 비자를 신청하고 인터뷰 심사에 통과해야 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국으로 귀국해야 하는 비용 문제는 물론이고 중도의 취업을 중지해야 하고 나라별 특성을 잘 아는 본국 주재 미국 영사들이 까탈스러운 이민 비자 심사를 통해 추가 지연이나 심지어 기각당할 위험이 새로 생기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새 지침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는 미국 내 이민 수속자들이 수백만 명에 달해 대혼란을 불러올 것으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갈 필요 없이 미국에서 비민 비자에서 이민 신분으로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I-485 일명 영주권 신청서들만 해도 현재 이민 서비스국에 적치된 규모가 124만 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가족 영주권 54만, 취업 영주권 17만 명 등 71만 명이나 밀려있고 나머지는 피난민, 쿠바 출신 등입니다. 여기에 영주권으로 가는 징검다리 비자로 불리는 H-1B 전문직 취업 비자 소지자들은 동반 가족을 포함해 130만 명이나 됩니다. 통상적으로 미국 이민을 수속하고 있는 외국 태생들은 대략 6대4, 많으면 65대 35%의 비율로 미국 수속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영주권을 수속하고 있는 한국인들도 전체 비율과 비슷하게 미국 수속이 60%를 넘고 있습니다. 근년에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한국서 대기하던 한국인들은 6만 8천 명이었기 때문에 미국 대기자들은 8만 명 이상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미국 이민을 신청하고 대기하고 있는 한인들이 근년도로 감소한 것을 감안하더라도 현재 미국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다가 한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한인들은 적어도 6만 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2024 회계년도에 14,000여 명이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는데 그중 61.5%인 8,771명은 미국 수속이었고 38.5%인 5,497명은 한국 수속이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내 I-485 영주권 수속을 대다수 중지하겠다는 새 정책에 대해 이민 변호사 등 전문가들은 어떻게 실행하는지 지켜보자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심사관들이 새 지침에 따라 대다수에게 귀국을 요구하게 되면 소송이 가능해지고 무효 판결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영주권 수속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등 섣부른 행동은 자제하고 수주간 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면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1965년 개정된 이민국적법에 따라 60년 넘게 시행해온 AOS 이민 신분 조정을 대다수에게 중지하는 새 정책을 발표하자 이민 수속자들이 불안과 혼란에 휩싸여 갖가지 질문들을 쏟아내고 있다고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이에 대해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새 지침을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아야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민 수속을 포기하고 귀국하는 등의 결정을 내리지 말고 수개월 동안 지켜보자고 답변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 수속자들은 첫째, 비자 블러틴에서 자신이 영주권 번호를 받을 차례가 됐을 때 I-485 이민 신분 조정 신청서, 일명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지 아니면 일단 기다려야 할지를 묻고 있습니다. 둘째, 이미 I-485로 제출한 영주권 수속자들도 새 지침에 적용돼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해외여행을 피해야 하는지 등 주의사항들을 묻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은 대체로 wait and see, 지켜보기라고 NPR 등 미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새 정책 가이드라인을 지난 5월 22일 공표했으나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이 실제로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보아야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 서비스국 심사관들이 계류 중이거나 새로 제출한 I-485에 대해 와병 등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 이민 비자를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통보해오면 광범위한 실행으로 보고 각계에서 강력히 맞대응하게 될 것으로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에 계류 중인 I-485만 해도 가족 영주권 54만, 취업 영주권 17만 등 71만 건에 피난민 쿠바 출신들까지 포함하면 124만 건이나 몰려있어 이민국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곧 판명 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켜보기 과정에서 요주해야 할 사항들도 숙지하고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미성년 자녀 등은 미국 내 수속 시 불법 체류 신분일지라도 본국에 가지 않고 미국에서 그린카드를 받아왔는데 새 지침에 따라 미국을 떠나면 불법 체류 기록으로 3년 내지 10년이나 미국에 다시 들어올 수 없으므로 섣불리 미국을 나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H-1B 전문직 취업 비자는 드물게 이민 의도로 인정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계속 머물면서 I-485를 제출하더라도 그에 따른 워크퍼밋 카드를 사용하지 말고 본국 귀국이나 기각 시에 대비해 취업 비자를 계속 유지하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이민 서비스국이 어떻게 실행하는지를 파악하는 대로 이민 신청자들, 미국 업계들, 이민옹호단체 등에서 연방법원에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61년째 실행되어 온 AOS 이민 신분 조정을 이민국 가이드라인으로 충지시키는 것은 이민법에 어긋나는 위법 판결을 받아 무효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등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국제공항에서 입국 심사를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공항에서 입국과 세관 심사를 맡고 있는 CBP 관리들이 철수할 경우 국제 방문객들은 해당 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할 수 없어 다른 공항을 통해 입국해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될 거란 예고가 나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비협조적인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장을 발동하고 있습니다. 마크 웨인 멀린 국토안보부 장관은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생츄어리 시티들, 즉 이민 단속에 협력하지 않은 피난처 도시들에 있는 국제공항에서는 입국과 세관 심사를 중지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멀린 장관은 백악관과 이 방안을 논의하는 등 적극 고려하고 있으나 최종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방안을 시행할 경우 민주당 우세 지역에 있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의 국제공항에서 입국과 세관 심사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국제 미국 방문객들은 해당 공항으로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입국 세관 심사가 계속 진행되는 다른 국제공항으로 입국해 목적지에 가야 하는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불법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연방법무부가 피난처 도시들로 지정한 곳들은 뉴욕시와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덴버, 필라델피아, 시카고, 뉴욕,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등 한인들도 주로 이용하는 국제공항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이 방안을 시행하게 되면 피난처 도시들에 있는 뉴욕시의 존 F 케네디, 라과디아,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등에서 CBP 관리들을 철수시켜 입국과 세관 심사를 중지하게 됩니다. 입국과 세관 심사가 중지되는 국제공항으로 한국 등 국제 미국 방문객들은 입국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럴 경우 입국 심사가 계속 진행될 워싱턴 수도권의 덜레스, 레이건 공항 등으로 우회에 입국한 다음 다른 교통편으로 목적지에 가야 하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뉴욕시에 있는 3개 국제공항들은 지난 한 해 5천만 명의 국제 방문객들이 도착했었는데 입국 심사가 중지되면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될 거란 예고가 나옵니다. 다만 6월에는 2026 월드컵 축구가 열리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도입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전미 여행업 협회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실행할 경우 법적 소송을 당할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미군의 현역으로 복무 중인 외국 태생 이민자들은 대략 6만 명이고 퇴역 군인들은 73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인들은 미군에 입대해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출신 국가별로 탑10 안에 들고 있으며 퇴역 군인들 중에선 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6년 메모리얼 데이를 맞은 현재 130만 미군 현역 중에 외국 태생 미군들은 대략 6만 명으로 전체에서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퇴역한 미군들을 일컫는 베테란스, 재향군인들 1620만 명 중에서 외국 태생들은 73만 명으로 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국 태생 영주권자들에게 미군 입대 시 받는 최대 혜택 중 하나는 신속하게 귀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미군에 입대하는 대로 귀화 시민권을 신청하고 영주권 취득 후 5년 경과라는 조건을 면제받기 때문에 이르면 기초군사훈련 기간인 9주 내지 10주 안에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매년 평균 영주권자 5,000명씩 미군에 입대해 신속 절차로 귀화 시민권을 취득하고 있어 최근 20년간 18만 7천 명이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주권자로 입대해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한인 미군들은 매년 250 내지 300명씩 최근 5년간 1,360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외국 태생 미군들 가운데 귀화 시민권을 취득한 국가별 순위로 한인들이 톱10 안에 포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인을 비롯한 외국 태생 미군들은 전쟁에 참전했다가 목숨을 바치고 살아나는 희생도 감내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 사태로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2001년 이래 이라크 전쟁과 아프간 전쟁 등에서 전사한 미군들은 모두 7,073명으로 미 국방부는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전쟁에서 4,400명이 전사해 가장 많고 아프간 전쟁에서 2,400명, 가장 최근인 이란과의 충돌에서는 13명의 미군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사한 미군들 가운데 외국 태생 미군 전사자들은 300명이고 그 중에서 한인들은 2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인 미군들은 이라크 전쟁에서 13명, 아프간 전쟁에서 9명 등 모두 22명이 미군으로서 고귀한 목숨을 바쳐 산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